대한민국에서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과 더불어 두말할 나위 없는 최고의 영웅이고, 특히나 이순신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에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진왜란에서 자신들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긴 이순신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우선 우리 입장에선 임진왜란이 조선이 멸망할 뻔한 중요한 전쟁이었지만, 사실 일본 입장에선 그다지 중요한 전쟁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당시 일본 전국시대의 결정적인 전투였던 세키가하라 전투였고요. 이 세키가하라 전투의 단초를 제공한 게 임진왜란이었다 정도로 인식되어 있죠. 이거 나라마다 확연히 다른 입장 차이니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맨 처음 이순신을 직접 맞닥뜨리고 상대했던 적장의 입장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남기셨듯이 일본 장수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록을 남긴 서적들이 꽤 있는데요. 이 중에 와키자카와 도도 등은 특히 유별나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 각별히 기록해놨다고 하죠. 특히 우리 영화 명량과 한산에도 나왔던 인물 와키자카 야스히루라는 장수는 전형적인 사무라이였어서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나름 덕을 갖춘 인물이었고, 2000의 군사로 조선 육군 5에서 10만 명 정도를 물리친 명장이었는데요. 그가 남긴 말에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 장수 정도였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몇 날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름 한 끝발 날린 장수였던 그로서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까지 드러나 있었죠. 이후로도 와키자카는 여러 번 이순신에 대한 비슷한 본인의 생각들을 기록해뒀다고 하죠. 이렇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이순신을 천거했던 인물이죠. 유성룡이 당시 전란을 상세히 기록한 국보 132호 징비록을 기록했었는데요. 이 책이 일본으로 유출되더니 100년 뒤 1695년에 징비록의 일본어판인 조선징비록이 출간되며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보급이 되었고, 이후 조선 군기대전 등 후속 저작물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순신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순신을 지켜세우고 대우해준 건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였습니다. 해군 중장 출신으로 해군대학에서 일본 장교들을 가르친 오가사와라 나가나리는 조선의 안녕은 이순신 덕분이라고 지켜세웠고, 같은 시기 일본 해군 최고 전략가로 해군대학 교장을 지낸 사토 데스타로 역시 넬슨이 세계적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넬슨은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을 필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토는 이순신 장군을 나폴레옹의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함대를 격파하고 유럽회전의 신하가 된 영국의 넬슨 제독을 넘어선 1인자로 극찬하고 있었죠. 여기에 이순신의 이른바 위인전기 역시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08년에 신채호가 수군 제1위인 이순신전을 출간했지만, 이보다 16년 앞선 1892년 일본 외교관이자 군사전략가로 알려진 세키 고세이가 조선 이순신전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선 당시 일본 수군의 실패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이순신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으며, 일본 수군이 패한 수치는 다름 아닌 조선의 한산의 이순신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엔 현역 해군 장교가 쓴 이순신에 관한 연구 논문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척장 이순신을 연구하고 이를 일본 장교들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당시 일본 장교들 사이에서 이순신을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존경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신토 등 인간신앙이 발달한 일본에선 사람이 죽으면 모두 신이 되고 훌륭한 군인은 군신이 된다고 믿었기에 이순신은 적장이지만 동양이 낳은 바다의 명장이자 군신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일본에 알려진 건 1960년대 말 일본의 국민 작가로 통하는 역사 소설가, 교육자 등으로 알려진 시바 료타로의 영향이 컸습니다. 올빼미의 성, 료마가 간다 등으로 숱한 베스트셀러와 수상작을 남긴 인기 역사 작가인 그가 메이지 시대를 다룬 언덕 위의 구름은 2천만 부 이상 팔려 나갔고, 인기리의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방영되어 대중들의 뇌리에 각인시킬 수 있었죠. 시바 료타로는 이순신은 청렴한 인물로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런 인물이 실제 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이순신은 1980년대 초부터 이순신의 활약상이 일본의 교과서, 참고서 등에도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중 일본인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순신 장군이 유일하고요.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사진은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임진왜란을 그린 만화가 인기리에 연재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노부나가를 죽인 남자 일륜의 데마르카시온이라는 만화입니다. 여기서도 이순신은 어디 한 군데 깔 데가 없는 출중한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이것은 이순신 장군을 인정한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모든 일본인들이 좋아한다는 전국시대 영웅 3대장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데요. 이 중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넘어 바로 명나라를 먹어보겠다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었고, 여기서 결정타를 먹고 패배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으니 이 이순신이 그만큼 강력하고 신적으로 묘사해줘야 어쩔 수 없이 히데요시가 질 수밖에 없었다더라 할 수 있기도 했던 것이었죠. 일본 해군 전략연구가 가와다 고오는 말했습니다. 대단히 실례인 줄 알지만 한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떠받들기만 할 뿐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들보다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이순신 만화를 그리는 판에 우리도 좀 더 이순신을 기리는 다양한 컨텐츠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